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본심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이 험하게 나갈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완벽하지 못한 인간인지라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말로 인해서 다투고 불화로 인해서 사이가 갈라질 때가 있었는데요. 저의 장인어른 역시도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편안할 수 있는 노후는 물론 딸까지도 잃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리에 장애가 있는 장인어른마저도 아내가 손절을 하려고 할 정도로 상견례에서 심각했었던 사건이 오래전에 있었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민지야, 아버님 건강은 요즘 괜찮으셔? 아빠 앞으로 걸을 수 없을 거라고 그러시네. 어떡하면 좋아? 아버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장애인 등록하면 국가에서 지원도 받을 거고. 네가 많이 도와주면 아버님 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 없으실 거야. 오랫동안 몫으로서 일해오면서 현장 일하는 게 최고 보람이라고 하신 분이었거든. 내가 도움드리고 싶은데 이제 현장 일도 못하게 되고 어떡하시려나 몰라. 집에서 소일거리로 나무로 이것저것 만들고는 계시는데 내가 말 걸어도 목소리 시무룩하기만 하시고 영 의욕도 없으시네. 내가 아버님 한번 뵙도록 할게. 저번에 그래도 같이 낚시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눴었거든. 아버님 낚시 여전히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같이 가서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 좋을 것 같네. 오빠가 그렇게 해주면 나도 마음이 참 편할 것 같다. 내가 얼른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도 구해야 아빠 건사할 수 있을 텐데. 왜 이렇게 불행은 한 번에 찾아오는 건지 모르겠어.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아빠 다리까지 하나밖에 못 움직이게 됐으니까. 어떻게 다치신 건지는 얘기 안 하시고? 나도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물어보고 따져봤는데도 떠올리기도 싫다고 얘기를 안 하시네. 그냥 교통사고 났다고만 알아두라고 하시니까 더 묻지도 못했어. 몸 아프고 마음까지 상한 상황이라서 따지고 들지도 못했고. 내가 한번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 떠볼 테니까 너는 걱정 내려놓고 있어. 대학 졸업한다고 과제하랴 이래저래 바쁠 텐데 그 문제만 신경 쓰고. 어차피 취직하려면 대학 졸업하고 나서가 더 정신없다고 그러더라. 지금 차라리 즐겨두고 마음 편하게 가지고 있으려고. 그래도 오빠가 내 아빠 문제까지 신경 써주니까 너무 고마운 거 있지? 역시 우리 예비 신랑 최고.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제 여자친구는 남부러워할 것 없는 가정에서 자랐었고 성격 역시도 구김살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 정도 어린 여자친구와 사귄 지 2년이 되었을 때 저는 결혼을 약속할 수 있었고 약혼식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는데요. 예비 장모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사고가 일어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장인어른 역시도 교통사고로 인해 다리를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인어른은 저를 대하는 태도가 여전했고 품성 역시도 화통한 분이었는데요. 자네 요즘 민지 자주 만나는 것 같던데 회사 생활에는 지장 없나? 걔가 엄마 잃은 이후로 어리광만 늘어서 자네 시간 뺏는 거 아닌가 걱정일세. 회사 생활 때문에 많이 힘들 때가 있는데 오히려 저 위로해주고 기운나게 해줍니다. 아버님이랑 어머님께서 잘 키워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사람 참 아부는. 그래도 자네가 있어서 마음이 든든하구만. 애 엄마 죽고 나서 나까지 다리가이 모양이 돼서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자네가 있어주니까 아이한테는 기둥이 생긴 셈이지. 그래, 이제 딸도 곧 졸업할 거고 자네도 결혼하면 좋을 나이일 텐데 상견례는 언제쯤이 좋을 것 같은가? 나는 불편할 것 없으니 사돈 어른들 괜찮을 대로 날 잡게나. 아버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날짜 잡는 건 어려울 것 없을 것 같네요. 그런데 괜찮으십니까? 사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몸도 회복해야 하실 텐데 이렇게 상견례를 가져도 괜찮나 싶어서요. 내가 목수 생활만 20년가량 한 사람이야. 다리가 이 모양이 됐어도 돌아다니는 건 전혀 문제없네. 자네가 걱정은 해주니 마음만 달게 받겠네. 그런데 아버님, 저도 경찰부터 시작해서 주변에 아는 나름의 인맥이 있거든요. 사고를 어떻게 당한 건지 문득 궁금해져서요. 보험 처리부터 배상금 받을 일이며 이래저래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많을 텐데 도움도 드릴 수 있고요. 민지가 자네한테 캐보라고 하던가? 저 나름도 궁금해서요. 장인어른 다리 그렇게 된 거 마음이 좋지 않거든요. 장애라는 게 말일세. 평생을 없이 살아오다가 이제서야 몇 달 남짓 가졌을 뿐인데 많이 불편하구먼. 몸이 불편한 거야 그럭저럭 버틸 수 있겠는데 사람들 시선이 더 불편해.
배려해주는 사람도 괜히 불편하고 동정 섞인 시선 받으면 괜히 사고당한 게 다시 떠오르기도 하고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이런 몸 때문에 힘들게 되는 상황이 그것만은 아닐세. 다른 사람들이 베풀어주는 호의나 마음 써주는 말에도 괜히 심사가 뒤틀린다는 거야. 자네가 안 그런 사람이라는 거 알고 있지만 내가 다리가 이렇게 되고 나서 무시하나 생각이 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 제가 어떻게 아버님한테 그러겠습니까? 저는 뼛속 깊이 아버님 존경하고 있습니다. 또 군대도 특수부대 나오시고 워낙에 강골이시니까요. 자네가 아부를 좀 할 줄 아는구만. 그래, 자네 말하는 거면 인상이며 워낙 좋아서 자네에 대해서 내가 잘 모르고 있었네. 우리 딸 안목이 어련히 좋겠거니 생각하고 있었지만 자네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었어. 그래서 말인데 자네 군대는 어디 나왔나? 네, 저는 공익이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요. 지금 자네 몸을 보면 전혀 호리 디스크 같지가 않은데 공익이라니 믿기지가 않는구먼. 네, 제가 허리가 많이 안 좋아서 오히려 근육을 길렀거든요. 그것 때문에 헬스장 다니는 취미도 생겼고요. 남자는 자고로 말이야 군대를 다녀와야 어른이 되는 법일세. 자네가 공익 나왔다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아쉽긴 하구만. 앞으로 알아가는 동안 더 실망시켜 드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 마음에 들 수 있게 제가 더 노력하고 민지한테도 제가 앞으로 더 잘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래, 자네만 믿고 있겠네. 뭐? 아빠가 오빠 공익이라고 무시했다고? 그게 진짜야? 농담식으로 하신 말씀이야. 나도 별 생각 없이 받았고, 그런데 나도 내심 공익 출신이었던 것 때문에 군대 얘기 나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 편이긴 하거든. 그런 거 생각하면 아버님도 많이 화나실 것 같고 마음 상하실 것 같아. 남자로서 몸이 불편하다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괜히 위축되는 일이거든. 오빠, 지금은 허리 디스크 앓고 있는 사람 같다는 생각 전혀 안 들고 몸 좋아서 그냥 멋있기만 한걸? 당장 군대 가도 될 것 같아. 그럴까? 아버님 마음에 들 겸 다시 군대 다녀올까? 농담으로 한 말인 거 알지? 군대 가면 나 기다릴 마음 없으니까 생각 잘해. 알지. 이미 병역 의무 치른 셈이니까 걱정 안 해도 돼. 참, 아버님이 상견례 날짜 편할 대로 잡으라고 하시던데 너는 언제쯤이 좋을 것 같아? 물론 아버님은 언제든 괜찮다고 하셨지만 아버님 컨디션 괜찮을 대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빠는 한 말 어디 가나면 지키는 편이라서 정말로 아무 때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걱정 말고 편할 대로 잡아. 상견례 날짜부터 저와의 만남에서도 줄곧 농담도 해주시고 배려를 해주시는 예비 장인이었기 때문에 저는 결혼 생활을 잘 해나가면서 장인어른과 사위의 사이도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의 생각은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박살나고 말았죠. 처음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와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들으신 이후로부터 갑자기 아버님이 얼굴이 시뻘개지시더니 화를 매는 일이 있었죠. 지금 버스 운전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사돈은 물론 사위 될 사람까지 버스 운전을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운전병도 했어서 자식도 운전병으로 가길 바랬는데 허리가 아픈 바람에 공익 간 게 좀 많이 아쉽네요. 그래도 저 닮아서 운전 실력도 좋고 제법 잘 모는 편입니다. 어디 멀리 가실 일 있으시면 얼마든지 시키세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버스 운전수라고? 자네 나한테 얘기해보게. 그동안 버스 운전 중인 거 왜 숨기고 있었나? 아버님이 저한테 물으신 일도 없었고 저도 말할 일이 없어서 그랬죠. 회사 다닌다고 알고 있으시길래 그러려니 하고 넘겼었고요. 실제로 버스 회사에서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회사 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말이 그렇다는 거지. 버스 운전을 하는 버스 운전사라는 얘기 아닌가? 버스 운전사라는 것들 말이야. 교양도 없고 배우지 못해서 인생 막창인 것들이 하는 일 아닌가? 마음 같아서는 그런 직업은 싸그리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네. 그런데 자네나 사돈. 아니, 자네 아버지나 똑같이 버스 운전사라고? 야, 정민지. 이게 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사돈, 지금 술 때문에 많이 흥분하신 것 같은데 조금 진정하시죠. 여기 냉수라도 좀 드시고 가라앉히세요. 애들 결혼식 앞두고 서로 얼굴 보는 좋은 자리에서 얼굴 붉히시면 안 좋잖아요. 저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버스 운전 사람이
고작 버스 운전수 주제 귀하게 자란 우리 딸을 넘봐? 자네 제정신인가? 나는 이 결혼 절대 허락 못하니까 그런 줄 알게. 민지야, 지금 당장 나가자. 이 결혼 없던 얘기로 하자는 얘기다.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화가 난 것인지 급발진을 하며 상견례 자리를 박차고 나간 예비장인. 여자친구를 비롯해서 저와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고 있었는데요. 여자친구는 저와 가족에게 미안하다고 사죄하며 고개를 꾸벅 숙인 이후 아빠를 모시고 나갔습니다. 식당에 다른 손님들이 다 쳐다볼 정도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흥분했던 예비장인의 얼굴이 도저히 잊혀지지가 않았었죠. 아버지 역시도 크게 분노해서 결혼을 당장 그만두라면서 제게 큰 소리를 칠 정도였습니다. 잘 됐다. 네 수준에 맞지 않는 집안이랑 결혼한다고 해서 나도 기분이 많이 안 좋았어. 그런데 저쪽에서 오히려 결혼 파토 내자고 얘기를 해주니까 나도 속이 후련하구나. 아빠, 민지한테 들어보니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그날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것 같다고 그랬어. 원래 아버님이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때는 정말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다.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는 거다. 버스 운전사라고 편견 가지고 결혼까지 파토 내려는 집안이랑 네가 뭐가 아쉬워서 맺어져야 하는 거냐? 엄마도 그날 충격받아서 지금 몸져 알아누워 있는 상황이다. 민지한테 나도 사정 얘기 들어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그리고 아버님이 그때 왜 그랬는지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려고. 이야기 더 들어볼 것도 없다. 그렇게 사람이 다리 잃고 몸이 악화됐어도 정신은 멀쩡해야 하는 거야. 사람 정신이 멀쩡해야 강한 거지. 그렇게 막말 쏟아내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손님들 다 쳐다볼 정도로 창피를 줄 수가 있니? 그런 집안이랑 결혼해봤자 결혼 생활 뻔하다. 민지라는 애도 우리 앞에서야 굽신거리면서 예의 바른 척하지. 본성은 그 인간 닮아 있는지도 모르잖니? 아빠, 민지랑 나랑 사귄 세월이 얼마인데 내가 걔 성격을 모르겠어? 그리고 아버님도 도중에 몇 번 자주 뵀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간다. 일단은 아빠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고 사정 알아내는 대로 전달해 줄게. 엄마 많이 스트레스 받은 것 같은데 아빠가 달래주면서 진정 좀 시켜봐. 민지야, 아버님 대체 왜 그렇게 발끈하신 거야? 버스 기사한테 원수진 일이 있지 않고서야 그렇게까지 화를 내시는 이유를 모르겠다. 평소에 말하시는 거 들어보면 직업으로 차별하고 그러실 분 아닌 것 같았는데 정말 놀랐다고 아빠랑 엄마가 얘기했어. 미안, 오빠. 많이 놀랐지? 나도 아빠한테 무슨 일인지 물어봤는데 도통 대답을 안 하고 씩씩거리면서 술만 마시고 계셔. 답을 알면 속 시원하게 얘기라도 할 텐데 얘기를 안 하니까 나도 미칠 노릇이야. 오빠가 와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안 될까? 내가 가면 오히려 아버님 더 화만 나실 것 같아서 걱정인데? 나 이럴 때 의지할 수 있는 거 오빠밖에 없는 거 알잖아. 아빠가 화가 나서 그렇지 평상시에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오빠도 잘 알고 있지? 왜 그랬는지 이유 알기 전까지는 마음이 진정이 안 될 것 같아. 나 지금 너무 괴롭고 마음이 찢어진다. 상견례 자리에서 안 그럴 것 같은 아빠가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아버님이랑 어머님이랑 오빠한테 너무 죄송스러워서 미칠 것 같아. 민지야, 일단 너도 진정하고 심호흡하면서 마음 좀 달래고 있어. 아버님이 왜 그랬는지 우리가 당장 이유를 알아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문제를 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 결혼식이야 언제든지 날짜 잡고 올릴 수 있는 거니까 진정해. 아버님이랑 어머님이 나까지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아버님은 나에 대해 별 얘기 없으셨어? 아빠는 지금 많이 놀란 것뿐이야. 아버님이 안 그러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버스 운전한다고 많이 무시하시니까 화가 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어떡해? 아버님이 버스 운전하는 거 아니라 버스 회사 사장인 거 말씀드리기라도 할까? 그거 알면 아빠도 진정하려나? 그건 모를 일이지. 일단 아버님이 왜 화가 났는지부터 이유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정말 버스 운전사라고 무시하는 거라면 괴로운 일이겠지만 아버님한테 많이 실망이고. 아빠 때문에 설마 우리 결혼까지 깰 생각은 아니지? 나는 오빠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고 아빠도 챙기고 싶지만 우리 행복을 일방적으로 방해할 자격까진 없다고 생각해. 네 말이 맞아. 일단 아버님이랑 한번 내가 얘기해 볼게.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 아빠랑 엄마도 설득하고 우리 결혼까지도 수월하게 올릴 수 있을 거야. 평소에 그러지 않던 사람이 화까지 내며 직업을 무시하는 말을 하자. 저 역시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꼭 알아내고 싶었지만
장인어른은 저의 얼굴도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찾아가서 문을 두들기며 제발 좀 대화를 하자고 요청해봤지만 도통 요지 부동이던 장인은 제가 일하는 버스 회사에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그날 자네한테 분명히 말했을 텐데. 우리 딸 민지 소중하게 키웠고 자네 같은 버스 운전사한테 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그런데 사람이 집까지 찾아오고 말이야. 내 딸이랑 여전히 사귀면서 꼬드기고 있고 말이야. 그럼 사람이 쓰나? 술 냄새가 많이 납니다. 아버님, 설마 술 마셨습니까? 내가 술을 마셨든 안 마셨든 그게 중요한가? 거렁뱅이 집안에 우리 딸 보내봤자 고생만 할 게 틀림없잖아. 그지 같은 집안에 보내서 고생할 게 뻔한 우리 딸 걱정돼서라도 자네랑은 결혼 절대 못 시키겠네. 당장 우리 딸이랑 헤어져. 헤어지라면 헤어지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더 후회할지는 뻔한 일이겠지만요. 우리 딸 졸업 앞두고 있고 좋은 회사 취직할 미래가 뻔히 보장된 애야. 인상도 좋아서 취직은 물론 상견례까지 프리패스할 애라고. 그런데 자네의 미래는 뭔가? 버스 운전사나 하면서 지금 자리에서 안주하고 있지 않은가? 헬스 다니고 운동할 시간에 스펙을 쌓아서 좋은 회사 취직할 생각을 해야지. 네, 그러니까 헤어지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우리 아빠 회사인데 당장 헤어질게요. 뭐? 그게 무슨 소린가? 이 큰 버스 회사가 자네 아빠 거라고? 분명 버스 운전한다고 하지 않았나? 버스 운전도 사람이 없거나 급하거나 심심하면 할 수 있는 일이죠. 사장은 차 몰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나는 민지한테 그런 이야기 못 들었는데 그게 정말인가? 민지도 아버님이 조건 보고 사위 선택하는 사람 아닌 거 알고 있으니까 이야기 안 한 겁니다. 그런데 민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버님이란 사람을 영 잘못 봤었네요. 조건 때문에 결혼 반대하고 딸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사람 막아선 아버님이란 사람도 영 실망스럽고요. 닥쳐. 닥치라고. 제 아빠, 아니 아버지가 말하더라고요. 사람이 몸이 건강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마음은 건강해야 한다고요. 아무래도 아버님 마음은 건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몸 따라 마음가짐 않도록 하셔야죠. 닥쳐. 네가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리는 거야? 니까짓 게 돈 좀 번다고 이정훈애를 무시해? 고작해야 공익 출신인 니놈이 몸 불편하다고 나를 조롱하는 거냐고. 조용히 하십시오. 술을 마셨으면 일찍 집에 들어가 쉬시고요. 이 회사에 불을 질러봐야 그 꼿꼿한 모가지가 꺾이겠구나. 내가 어떻게 하나 두고 보거라.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당장 그만두세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들고는 버스에 불을 지르겠다고 난동을 피워대는 여자친구의 아빠 때문에 저는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소동이 잠잠해진 뒤에 저는 여자친구와 이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제 아빠가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결혼을 반대하는 예비 장인의 마음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돈 때문에 결혼을 반대하는 거라면 굳이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나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아빠가 대체 왜 이러는지 나도 울면서 호소해보고 얘기를 해봤는데 소용이 없더라. 오빠한테 준 상처 생각하면 내가 함부로 결혼 얘기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오빠 말대로 우리가 헤어지는 게 맞는 것 같고. 나도 홧김에 아버님한테 그렇게 소리친 것일 뿐이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변함없어. 민지 너만 괜찮으면 우리 결혼식 올리자. 아빠랑 엄마는 내가 어떻게든 설득할게. 정말 괜찮겠어? 아버님도 어머님도 나한테 많이 실망하셨을 거고 이 결혼에 대해서 회의적이실 것 같아. 오빠가 무엇보다 나한테 실망했을까봐 나 겁나. 우리가 행복한 모습 보여주면 아버님도 언젠가는 마음 돌리실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아버님이 뭐 때문에 이러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 그렇지 않고서야 술까지 마시면서 버스에 불 지르겠다고 난동을 부리실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아빠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얘기를 안 해주니까 나도 아빠한테 이제는 마음 안 쓰고 싶어. 오빠랑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 게 내 꿈이자 유일한 목표야. 정말 괜찮겠어? 너야말로 아버님이랑 완전히 결별하게 되고 연 끊는 생활해야 될지도 모를 텐데. 몸 불편하신 거 생각하면 너 마음 많이 힘들 것 같아서 걱정돼서 그래. 그렇다고 오빠와의 관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오빠가 나 붙잡아줬고 용기 내게 해줬듯이 나도 오빠 기댈 수 있는 기둥이 되려고 노력할게. 아버님이랑 어머님 마음에 들 수 있도록 좋은 며느리 될게.
결국 저와 여자친구는 부모님의 반대가 있기는 했었지만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되었고 몇 년이 지나기도 전에 아이 역시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장인어른은 여전히 저와 아내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해오지도 않았고 뭔가 상처가 있을 거라고 짐작만 하고 있을 뿐이었는데요. 건강이 악화된 아버지를 대신하여 버스 회사의 사장 자리를 제가 물려받게 될 때쯤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 정도 지난 시점에서야 장인어른이 왜 상견례 자리에서 난동을 피웠는지에 대해 진실을 말씀하셨죠. 다리를 절룩거리며 제 사무실에 찾아오신 장인의 얼굴은 전에 없이 수척하고 괴로워 보였습니다. 자네, 손주 사진 최근에 보내준 거 잘 확인했네. 아이가 아주 잘 컸더구먼. 경황이 없어서 자네에게 답장도 못하고 내가 미안하네. 아닙니다. 최근까지 술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몸은 좀 어떠신가요? 알코올 중독 때문에 간이 많이 악화되고 이대로 가다간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 그래서 술 끊고 운동도 하면서 조금씩 정신 차리고 있네. 다행입니다, 장인어른. 이 상황에서도 나한테 장인이라고 불러주는 건가? 자네라는 사람은 정말 속이 없는 건지 깊은 건지 모르겠구먼. 뭔가 이렇게까지 괴로워하시면서 결혼 반대한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날로부터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평상시에 저를 대해 오셨던 장인어른이란 사람의 인격을 떠올려 보면 돈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닌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도 아빠가 버스 회사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고요. 사실대로 이야기하자면 나는 목수로서의 인생에 많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나니 인생이 허망하게 느껴지고 이대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더구먼. 교통사고 당한 것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 고통은 제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더더욱 말씀을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사고 당했던 날 버스를 타고 가고 있었네. 그런데 버스 기사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말하고 샛길에 세워두지 않겠나? 나 말고 탄 사람도 없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있었지. 그런데 일이 안 좋게 터지려면 그렇게 풀릴 수도 있구나 싶더구먼. 갑자기 화물 트럭이 와서 버스 옆구리를 친 거지 뭔가? 세상에,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저나 아내나 상상도 못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물론 머리로야 자네나 사돈 양반이나 전혀 잘못 없다는 걸 알고야 있지. 그런데 트럭이며 버스며 그날 사고에 얽혀 있다 보니 이건 아니다. 스스로 생각하면서도 도저히 참아지지가 않더구먼. 물론 버스 기사한테 사과도 받고 보험금도 나오고 배상도 받을 수 있었다지만 이걸로 먹고 살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딸 생각하면 많이 착잡하더군. 그런 와중에 자네나 사돈 양반이나 버스를 몬다는 이야기까지 들었고 그것도 모자라 돈이 있다고 하니 내가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뱉으면서 상처를 줬어. 그런 자신이 한심하고 민망해서 몇 년 동안 술만 마시면서 사과할 기회도 놓치고 있었고. 장인어른은 아빠와 저에게 화를 내며 결혼을 반대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진실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버스 운전을 하기 때문에 결혼을 반대했던 것이 아니었고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귀한 딸을 못 준다고 했던 것이 아니었죠. 본인이 장애를 얻었던 사고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면서도 고집을 부리고 말도 안 되는 반대를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의 잘못에 대해서 장인어른은 진심 어린 사과를 했고 저는 물론 아내와 가족에게도 이 진실을 털어놓더군요. 모든 사건의 진실을 들은 아빠는 그제서야 속이 후련하다면서 장인어른한테 앞으로 이 빚은 꼴보기 싫은 버스 운전사들이 자주 얼굴 비치는 걸로 톡톡히 받아내겠다면서 너털웃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장인어른은 그런 아빠의 장난기 어린 질책을 민망해 하시면서도 감사히 여겼고요. 그 뒤로 아내와 저는 장인어른을 모시고 살고 있고 목수로서의 삶을 아예 놓고 술만 드시던 장인어른은 손주를 돌보면서 하루하루의 보람을 느끼고 계시는 중입니다. 사고로 인해 마음에 상처가 생겼고 그 상처가 갈등과 오해가 되어 결코 화합할 수 없을 것 같았던 문제가 되었지만 결국에는 화해하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는 그 오래전 일을 놓고 가족들이 다 같이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화목한 가정이 되었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현서가, 너 또 회사 쉴 생각이야? 벌써 2달째잖아. 그러다 잘리면 어쩌려고 그래? 아, 뭐야. 나 이제 일 시작해야 돼. 일하긴 뭘 해. 출근할 시간 다 됐는데 방에서 뒹굴거리기나 하고 컴퓨터 두드리면서 놀기나 하는 주제에 말이야. 게다가 너뿐만이 아니야. 수진이도 똑같이 그러고 지내잖아. 대체 너희 부부는 왜 그러고 사니? 동네 창피해서 어디 나가질 못하겠어 내가. 아니, 나랑 수진이가 일하는 회사에 재택근무가 도입됐다고 몇 번을 말해. 집에서 일해도 되는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달에 몇 번만 출근하면 그만인 거야. 이게 요즘 시대의 업무 방식이라고. 재택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건 그냥 회사에 짐이 되는 인원들을 싹 다 정리했다는 소리밖에 안 되잖아. 뭐? 얼마 못 가서 해고될 운명이라는 거지? 집에서 일해봐야 뭔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말이야. 그냥 백수랑 다를 게 없잖아. 한심해 죽겠다 야. 누가 그런 말을 해? 현지가 그러더만. 누나가? 인터넷 게시판? 인가 뭔가 하는 데서 다들 그렇게 말했다더라. 엄마, 물론 인터넷이라는 게 맞는 정보도 돌아다니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랑 틀린 지식을 떠드는 사람도 존재하는 곳이야.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뭐? 그럼 너 현지가 지금 틀린 말이라도 했다는 거야?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거짓 정보를 누나가 그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말을 했을 뿐이야. 너 뭐가 잘나서 현지한테 그렇게 말하니? 아니, 그런 게 아니잖아. 현지 말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아, 진짜. 그래, 엄마가 누나만 편애하는 건 잘 알고 있고 어차피 나랑 수진이가 무슨 말을 하든 듣지 않을 거 다 알아. 그냥 일하는 거 방해나 하지 마. 너희가 언제 일을 했다 그래? 일 안 하는 백수는 누나겠지. 현지는 일 안 해도 돼. 언젠가 잘 사는 남자한테 시집가기 위해 자기 자신을 가꾸는 중이라고. 그런 명확한 이유가 있는데 백수라고 하면 안 되지. 아, 그러셔? 하여튼 나 이제 진짜 일 시작하니까 이제 답장 못한다. 일 다 끝날 때까지 방문 잠가 놓을 거니까 방해하지 마. 뭐? 야! 전현석! 엄마, 큰일 났어. 뭔데? 지금 외근 나갔다가 돌아왔더니 나랑 수진이 컴퓨터가 부서져 있던데? 누가 방문 손잡이 부수고 침입했나봐. 엄마, 지금 누나랑 같이 외출한 거 맞지? 뭐 아는 거 없어? 아, 컴퓨터? 너희가 일도 안 하고 컴퓨터만 만지고 노는 거 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다 싶어서 부숴버렸어. 뭐?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컴퓨터를 2대나 다 박살내놓고 그거 저번 주에 새로 받은 최신 모델이란 말이야. 그게 최신 모델이라서 그런 거라고. 뭐? 현지가 그러더라. 니네가 완전히 백수가 되기 전에 현실을 좀 깨닫게 해주는 게 좋을 거라고. 그래서 부순 거라고? 그딴 쓸데없는 물건 살 돈 있으면 현지 피부관리 비용이나 좀 보태든가 해. 피부관리라니. 그 컴퓨터는 회사 컴퓨터고 업무 효율성을 생각해서 고른 거야. 엄마랑 누나가 해대는 사치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라고. 뭐? 사치는 너희들이 부리는 거겠지. 업무고 나발이고 그냥 게임하려고 산 거잖아. 대체 누가 그래? 현지가 그랬어. 백수가 원래 게임하려고 컴퓨터에 돈 들이고 그런다더만. 아니, 누나가 하는 말 좀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니까. 지금 엄마가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상황 파악도 안 되지? 현지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냥 집 나가. 뭐? 너희 같은 백수 부부 먹여 살릴 돈은 10원도 없으니까 나가라고. 아, 그래? 그거 참 고마운 소리네. 내일 바로 나가줄게. 어머, 그래? 그럼 얘기가 빠르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든 나는 모른다. 그건 내가 할 말이야. 길바닥에 나앉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우리한테 기댈 생각하지 마. 천연석, 이게 대체 뭐야? 우편 도착했어? 변상금 1000만 원이라니 뭔 소리냐고. 뭐긴 우리 컴퓨터 변상금이지. 뭐? 내 거랑 수진이 거 합쳐서 그 금액이야. 1000만 원이라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게. 어딜 더러운 방법으로 돈 뜯어갈 생각만 하고 있어? 건방지게. 청구서 보낸 게 회사 측인 건 확인했어? 뭐? 회사? 그 컴퓨터는 회사에서 지급했던 거라고. 지급을 해? 회사가 컴퓨터 2대를 사서 나랑 수진이한테 쓰라고 지급했던 거라고. 뭐? 지금까지 쓰던 컴퓨터가 너무 오래된 기종이라서 작업 효율에 문제가 생겼었거든. 그래서 재택근무가 된 참에 하나둘씩 새로 바꾸자는 얘기가 나왔고, 이번에 가장 높은 스펙을 필요로 하는 나랑 수진이 컴퓨터가 그 대상이 된 거야.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비쌀 리가 있어? 엄마가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영상 관련이랑 사진 처리가 메인이라서 그 작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컴퓨터를 사려면 그 정도 돈은 충분히 들어. 네가 그렇게 말해봐야 내가 어떻게 알아? 알든 모르든 변상은 해야지 어쩌겠어. 백수가 하는 말을 어떻게 믿으라고? 그런 말 해봤자 변상해야 한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 난 이런 돈 못 내. 적당히 해. 아직도 본인들이 어떤 입장에 놓였는지 모르겠어? 에? 현서가. 어차피 일이 이렇게 된 김에 내가 하나 더 알려줄게. 엄마랑 누나는 아빠가 돌아가신 5년 전부터 제멋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잖아. 그러는 바람에 아빠가 남겨준 유산은 이미 2년 전에 다 쓰고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몰랐지? 뭐? 그 후로는 나랑 수진이가 월세를 포함해서 온갖 유지비랑 엄마랑 누나 생활비까지 다 내왔어. 그랬어? 그래도 우리 보고 나가라고 한 건 엄마니까 앞으로는 싹 다 둘이서 알아서 해결해. 아니, 잠깐만! 아,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 컴퓨터 변상은 반드시 해야 돼. 아니, 우리는 일도 안 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먹고 살란 소리야? 일을 해. 그럼 이만. 지금까지 저와 제 와이프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온 엄마와 누나는 세상 물정도 모르는 데다가 재택근무도 이해 못하고 결국은 변상 문제까지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우선 컴퓨터에 들어간 1,000만 원은 재빨리 받아냈습니다. 엄마랑 누나는 어디서 빚이라도 졌는지 한 번에 갚으며 아주 자신만만한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또 세상 물정은 하나도 모르고 생활비에다 사치 부리는 데에도 빚을 졌더군요. 다만 빚진 곳이 굉장히 위험한 곳이었는지 험하게 생긴 형님들이 집까지 찾아오게 된 데다가 월세도 밀리다 못해 결국 집주인에 의해 강제퇴거를 당했고 그 후로는 대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어디 구석진 사창가에서 누나가 일하는 모습이 보였다고 하는데 이미 연을 끊은지라 솔직히 제 알 바는 아니긴 합니다.